반갑습니다. 장꿈TV입니다. 1982년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어쩌다가 바다 낚시에 꽂혀서 친구들이랑 이 바다 저 바다 낚시를 다니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친구랑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있는 가덕도라는 섬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최근 신공항을 진리 많이 하는 말 많은 섬입니다. 지금은 육지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50분 정도 되는 백길이었습니다. 아무튼 행정구역상으로도 부산이고 가까운 섬입니다. 감성돔이 곧잘 낚인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후에 가서 밤낚시를 하고 아침에 철수하는 형태였습니다. 갯바위에 내려 버너에 밥을 해서 친구랑 먹고 밤낚시 준비를 했습니다. 어두워지려니까 막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대상어종이 감성돔인데 초저녁부터 볼락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심심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젓갈 담을 때나 쓰일 법한 씨알이 잔 젖볼락이 대부분이어서 잡는 대로 방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락 잔 손맛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 갯바위에 앉아있는 40, 50대 아저씨들도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희와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친구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렸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철수길에 몸을 씻고 앞 갯바위 아저씨 일행들이 탈 때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짐도 받아주고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른 아저씨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을 정리하면서 쿨러를 여는데 두 개의 대형 아이스박스에는 40-50cm급 감성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20마리가 넘어 보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가 미끼를 던져도 닿을 위치에서 같이 낚시를 했는데 밤새 젖볼락과 씨름하는 동안 그 아저씨들은 저런 씨알 좋은 감성돔들을 올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미치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지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계속 낚시를 다니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잡을 때도 있어요. 저쪽이 포인트인데 물이 저 방향으로 갈 때 저쯤 던지면 저기 가서 입질이 들어온다고 자세하게 포인트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학생들도 계속 낚시를 다니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잡을 때도 있다는 말은 별 말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새 좋았던 기분은 한순간에 잡혀버렸고 친구와 어색한 인사를 하고 집에 오는 내내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발끈. 그날 저희랑 그 아저씨들이 엄청난 족과의 차이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그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잘 된다는 말만 듣고 가본 겁니다. 준비가 허술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성돔을 잡으려면 주위 갯바위 담치라도 어겨 뿌리 크릴 밑밥을 지속적으로 뿌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투자 없이 지나가던 눈먼 고기 하나 걸려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낚시하다가 잘 안되고 지겨우니 친구랑 잡담도 하고 발밑에 있는 작은 고기들과 놀았던 것입니다. 반면 그 아저씨들은 매일 같이 오는 잘 아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낚시 실력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몇몰때이니까 몇 시가 만족,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질이 들어올 테니 몇 시부터 밑밥을 주며 낚시를 한다는 등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그날 철수길에 그 아저씨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친구랑 기분 좋게 돌아왔고 그 포인트는 제게 젖볼락 포인트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감성돔 없네 했거나 시즌이 끝났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갔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 같은 채비로 낚시를 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낚시꾼과 얘기를 할 때 그 자리 내가 낚시해 봤는데 하면서 밤새 볼락이 어쩌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좀 아는 누군가 거기 볼락 포인트 아니고 감성돔 포인트인데 하면 아닙니다 하면서 한술 더 떠서 내가 낚시를 해봤는데 거긴 수심이 낮고 갯바위 쪽에 몰이 많은 전형적인 볼락 포인트이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책 한 권 읽어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서 내가 읽어본 책 50페이지 셋째 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그 이후로 실력을 갈고 닦아 창거리가 없다 싶을 때 살짝 나가 이런 거 잡고 회가 먹고 싶으면 잠깐 이런 거 낚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일본의 낚시 명인들과 교류가 있을 만큼 낚시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경남 김해 유라 카페 거리를 지나는데 엄청난 임대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보다 그렇게 상권 전체가 망가져버린 것도 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공동묘지 같구나, 시체가 절비하구나 하면서 지나치는데 웨이팅이 걸려있는 어느 가게를 보았습니다. 순간 되는 데는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한 번 더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천천히 그 동네 전체를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한식당, 양식당, 돈가스집, 중국집, 횟집 등 다양한 공실로 넘쳐났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저는 그 동네 가게 3개를 계약했습니다. 그중 2가게는 공실이 된 지 1년이 넘은 가게요. 한 가게는 얼마 전까지 영업 중이었는데 3일 전 공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인지라 아주 좋은 임대 조건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게 하나 하는 비용으로 3개의 가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2개는 바로 오픈을 하고 하나는 사람이 모자라 시간을 가지고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첫 달 4천만 원 정도의 매장 매출을 올려 나름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 다른 지역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장님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라 카페 거리에 오픈했다면서요 하기에 네 참 집이 유라지요 하니까 네 거기 상권은 내가 정말 잘 알지요. 어쩌다 거기에 가게를 했습니까? 내가 거기 집을 짓고 우리 집 1층에도 음식점 쉘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힘들 텐데 했습니다. 지금 그냥 잘 됩니다 하니까 그 동네는 원래 오픈빨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픈빨이 끝나면 바로 안 됩니다 하면서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그 사장님이 부인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어쩌다 거기에 가게를 오픈했습니까? 네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냥 잘 됩니다 하니까 우리가 거기 살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안 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잘 되고만은 악담을 하노 하니까 석 달만 지나 보이소 하면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 가게는 석 달이 지나고 더 잘 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인 매출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70, 지난달 매출은 5,300입니다. 이렇게 등잔밑이 어두운 건지 자기가 사는 동네라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우며 안다 하더라도 어떤 업종을 하며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도 의심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알고 있는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의외로 인지 부조화와 확정 편향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사에 관련된 유튜브들을 보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 하고 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상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할 때도 있고 뭘 말하는 건지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경우도 곧잘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습니다. 20년 전 포토샵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길이 없어, 배울 곳이 없어 여기저기 헤매이던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정보들을 별 어려움 없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일찍 태어난 게 원통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맹인모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님맹 사람인 만질모 코끼리상. 네, 맞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코끼리의 이빨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같이 생겼다고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장독같이 생겼다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고 서로가 맞다며 싸웁니다. 이 우화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바른 눈과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고집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의 말에 쉽게 따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기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는 행위도 옳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분은 배달 장사하는데 깃발을 30개, 40개 꽂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장님은 울트라콜 깃발 하나도 없이 찜만으로도 충분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10개의 깃발을 꽂고 난 뒤 성과를 보면서 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반에 찜 개수를 늘리기 위해 적자가 나더라도 30개, 40개는 꽂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매출 6천만 원에도 적자를 본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매출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의 순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매출이 6천만 원인데 무슨 적자를 보냐고 따질 이유도 없고 매출이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인정해 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보 창업자, 초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맞는 거지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끼리의 이빨을 만진 이야기, 배를 만진 이야기, 꼬리를 만진 이야기를 다 취합해서 전체 퍼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전 어떤 자영업 관련 영상에 요기요는 부업 정도로만 생각하시라. 직원들 커피값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는 커피 안 마시니까 요기요는 안 해 합니까? 저는 요기요 주문 매일 10개 이상 들어오고 주말에는 15개 이상 들어옵니다. 9월 19일 토요일 9시 현재 20개의 요기요 주문이 들어와 있네요.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은 주문을 받는 사장님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들은 40~50cm급 대물 감성돔을 올리고 있는 동안 커피값 아니 젖볼락과 놀고 있겠습니까? 요기요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걸을 것은 걸으면 됩니다. 그건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장사가 잘 안 됐듯이 코로나가 끝나도 잠깐일 뿐 장사는 안 될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젊다고 장사 경력이 짧다고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장사를 오래 했다고 그분들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배달 가게 한 개 한다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며 대형 매장 여러 개 한다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사 30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다 크게 성공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사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게 10개 하고 있으면 돈 많이 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가게 1,000만 원 벌고 저 가게 1,000만 원 까먹고 요거 500 벌고 저거 500 까먹고 전문용어로 통이면 다행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도 가게 40개 이상 했고 3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스트레스입니다. 살아오면서 몇몇 상황에서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이놈의 장사 안 하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장사는 원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만족하는 장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욕심이란 놈이 더 빨리 크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할 때 낚시가 안 되는 이유가 총 100가지 있다고 합니다. 물이 맑았어. 물때가 좋지 않았어. 물이 안 갔어. 물이 너무 빨랐어. 새바람이 불었어. 잡어가 설쳤어. 포인트가 나빴어. 끝도 없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왔어. 눈 때문에 미끄러워 배달을 못했어. 날이 좋아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렸어. 애들 등록금 낼 때라 돈이 없었어. 다른 가게가 오픈해서 등등 100가지입니다. 이번에 101번째 장사가 안 되는 강력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 다 좋은데 장사가 안 될 때 뭐라고 하실 건가요? 102번째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네. 103번째 희한하게 안 되네. 도깨비 압니까? 도깨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장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았어. 날이 좋지 않았어. 날이 적당했어. 모든 날이 좋았다. 끝.